책임 전가는 나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따라서 정서적으로 휘말리지 말고 사실 기록과 합리적인 프레임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 대응 전략은 선제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선제적 커뮤니케이션이란 문제가 발생한 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소통하여 오해, 실수, 책임 전가, 일정 지연 등을 미리 막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상황 예시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업무 시작 전에는 업무 범위가 이게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이메일을 보내세요. 중간 진행 중에는 중간 점검 보고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진행률은 60%이고 문제없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진행 방향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업무 마무리 시 이번 작업은 A, B, C 순으로 진행했고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와 같이 선제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마무리하세요. 업무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공유하여 상사가 인지하도록 만드세요. 보고, 질문, 확인, 루프를 짧게 돌리며 책임 떠넘기기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선제적 커뮤니케이션의 장점은 책임 전가를 방지할 수 있고 이 친구는 일 처리가 깔끔하네 와 같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실수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끝으로 책임이 애매할 때는 윗사람을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말하세요. 예를 들어 외부와 공유 전에 팀장님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 중간에 한 번 더 점검받고 싶습니다. 혹은 이건 팀장님 도움 없이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와 같이 말하세요. 세 번째 대응 전략은 평소에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일을 문서화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업무 지시를 받을 때 항상 내용을 재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메일 등으로 요약하여 상사에게 확인 요청을 보내세요. 방금 말씀해 주신 업무 내용을 제가 이해한 대로 요약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와 같이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의 지시 내용 이메일은 모든 관련자에게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직접 지시한 상사는 물론이고 업무 내용이 영향을 미치거나 함께 일하는 사람에게 보냅니다. 예를 들어 받는 사람 팀장님, 참조 김대리, 박 과장, 제목 6월 캠페인 회의 역할 분담 및 일정 관리. 팀장님 안녕하세요. 금일 회의 내용을 정리해 공유 드립니다. 기획 김대리 6월 28일까지 초안 제출. 디자인 박 과장님 7월 20일까지 시안 작성. 마케팅 승인 20일까지 팀장님. 참고사 마케팅팀 협조. 진행 중간에 업데이트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수정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누가 뭘 했는지 명확해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나는
이렇게 처리했으며 공유했어요 라고 기록을 남깁니다. 모두 중요한 결정이나 변경 사항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세요. 네 번째 대응 방법은 상사가 책임을 또 넘기려 할 때는 감정적인 반응보다 팩트 중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등 문서화된 기록을 보관하세요. 상사의 지시, 업무 배분, 진행 보고 등 모든 중요한 소통 내용을 저장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 사항을 주기적으로 기록하세요. 언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진행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상세히 기록하면 좋습니다. 이는 나중에 상사의 주장에 반복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관련자들의 소통을 기억하거나 간단히 메모해 두세요. 비록 문서화되지 않은 구두 지시라도 누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즉시 반박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말을 경청하고 질문을 통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세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업무는 상사가 지시한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제가 할 일을 수행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혹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와 같이 차분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만약 상사의 책임 전가가 반복되거나 업무 성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상위 관리자 또는 인사부서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상담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객관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세요. 상담 전에 어떤 것을 얻고 싶은지 명확히 생각해 보세요. 단순히 상사를 처벌하기 위함인지 아니면 책임 전가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것인지 등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사의 책임 전가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지만 위 전략들을 활용하여 자신을 보호하고 현명하게 상황을 극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책임 전가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책임 전가는 내 잘못이 아님을 인지하고 상사의 행동과 내 가치를 분리하세요. 만약 극단적인 상황이 반복되거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면 실업, 급여, 수급 여건을 확인하고 퇴사를 고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관련 제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혼자 힘들어하기보다는 관련 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책임 전가 대응 전략 진행자 오광철 박사였습니다. 다음 팟캐스트에서 만나요.